6년 전 발생했던 이른바 국회 내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해서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또 나경원 의원 등 야권 인사들에 대한 1심 선고가 어제 내려졌습니다. 검찰은 당초에 이들에 대해서 의원직을 잃을 수 있는 그런 형을 구형을 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어제 유죄는 인정을 하면서도요, 의원직은 유지할 수 있는 그런 형량을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이 판결이 또 다른 정치 공방을 불러왔습니다. 야당은 대장동 항소 포기 때처럼 검찰한테 항소를 포기하라 이렇게 요구한 반면에 여당은 판결이 잘못됐으니까 항소해서 다투라 이렇게 반대하고 나서면서 검찰을 가운데 놓고서 지금 여야 간 공수가 뒤바뀌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렇습니다. 먼저 어제 나온 1심 선고부터 정리해드리면요. 이 나경원 의원 등 2019년 4월 이 국민의힘 전신인 이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당시 민주당의 법안 패스트트랙 강행을 막아서는 과정에서 물리력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기소가 된 사안이고요. 검찰은 나의용과 송원석 원내대표를 비롯해 국민의힘 현직 의원들에게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량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이보다 낮은 벌금형만 선고하면서 모두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또 국회법 위반 사건의 경우에 벌금 500만 원 이상이 선고되면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의 현역 의원 6명 모두 어제 법원에서 낮은 형을 선고받은 건데요. 여야의 반응 예상대로 엇갈렸습니다. 네, 당사자인 나경원 의원은요, 1심 선고가 나온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법원이 명백하게 우리의 정치적 저항, 한 거를 인정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다만 무죄가 나오지 않은 것에 아쉬움은 있다고 말했는데요. 송원석 원내대표도 정당한 한 거였다며 유죄 판결을 나온 것은 아쉽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반면 민주당에서는요, 국민의힘이 폭력을 정당화하고 있다면서 모렴치하다라고 비판을 했고 검찰이 구형량보다 낮은 선고에 유감을 표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이 SNS에 봐주기 판결에 분노한다며 이 조희대 사법부답다 또다시 조희대 대법원장을 직격을 했습니다. 여야의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무죄 선고가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명백하게 우리의 정치적인 보안 정황, 한거에 대한 명분을 인정했습니다. 결국 민주당의 독재를 막을 최소한의 저지선을 인정했다고 봅니다. 법원이 불법이라 판단한 폭력을 여전히 민주당 독재 저지라고 정당화하는 몰염치함에 경악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6년이나 걸린 선고와 구형량보다 현격히 낮은 선고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합니다. 아까 저희가 그 배경 화면으로 보여드린 것 중에 나경원 당시 원내대표가 이제 저희가 이른바 빠루라고 하는 그 쇠 지렛대인가요? 이거를 들고 있는 장면을 저희가 보여드렸습니다. 근데 이 부분 자칫하면 이제 오해를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나경원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이제 야당은 나경원 의원이 당시에 빠루를 들고 있었다. 결국 폭력의 중심에 있었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 나경원 의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본인이 들고서 뭔가를 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 민주당 등이 들고서 국회 문을 부수려 한 것이다. 그걸 자신이 들고 나와가지고 당시에 야당을 공격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당시에 민주당을 공격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지금 민주당이 이제 와서 마치 본인이 빠루를 들고서 폭력을 행사한 것처럼 그렇게 몰고 간다. 이렇게 지금 양측 간에 공방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시청자분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이해를 해주셔야 될 그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화면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나경원 의원은 절대로 자기가 저 빠르를 휘두른 게 아니다. 지금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야의 공방은요, 검찰의 항소 여부로 번지고 있습니다. 검찰은 아직 항소 여부에 대해서는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은 얼마 전 이루어졌던 대장동 사건의 검찰 항소 포기를 거론을 하면서 이번에는 과연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반면에 민주당에서는 검찰이 항소를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죠. 대장동 항소 포기 때와는 정반대의 공수 교대 상황이 지금 연출되고 있는 겁니다. 네, 장동혁 대표 등 국민의힘에서는 국민이 직접 피해를 본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지 않았냐며 이번엔 어떻게 판단할지 똑똑히 지켜보겠다고 했는데요. 사실상 검찰의 항소를 포기하라는 압박으로 해석이 되고요.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검찰이 항소를 하지 않아도 좋지만
항소를 한다고 해도 대장동 항소 포기권을 다시 꺼내들어서 대여 공세를 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마련된다는 측면에서 역시 유리한 상황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검찰이 뭐 항소를 하든 하지 않든 본인들에게는 정치적으로 그닥 불리할 게 없다. 지금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듯합니다. 반면에 민주당에서는요, 검찰의 항소 문제 뭐 상당히 좀 민감하다고 생각을 하겠죠. 다소 말을 아끼는 분위기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정청래 대표 등을 중심으로 이 검찰이 항소를 해야 한다는 강경한 목소리도 나왔지만요. 이 대장동 항소 포기를 걸어 국민의힘에서 역공에 나설 거를 우려한 듯 한 발 물러서는 듯한 모습도 보였습니다. 오늘 민주당에서는요, 항소 여부는 이 검찰이 결정한 문제다. 검찰 입장이 나오기 전에 당에서 논평하는 건 적절치 않다는 입장이 나왔고요. 국회 법사위 간사인 김용민 의원도 이 항소 여부는 검찰의 재량권이라며 애둘러 입장을 내놨습니다. 여야 목소리 차례로 들어보시죠. 앞으로도 우리 국민의힘은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려는 세력에 맞서 대한민국을 지켜내겠습니다. 검찰이 어떤 판단을 하는지 저희도 국민들도 지켜보실 것입니다. 항소 포기를 할 사안들에 대해서는 항소 포기하는 것도 검찰의 재량권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적어도 국민의힘이 항소 포기에 대해서 저렇게 집단적으로 뭐 문제 제기를 하고 이런 흐름 상에서는 검찰이 그러면 적어도 국민의힘한테는 항소 포기하지 말아줘라 라는 주장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렇게 검찰의 항소 여부가 새로운 정국의 뇌관으로 떠오른 상황인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앞서서 이 하급심에서 무죄로 판결난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기계적으로 항소를 해왔다. 그래서 애꿎은 국민들한테 피해를 주고 있다. 이렇게 검찰을 질타했던 발언. 이게 또 회자되고 있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9월 말 이 국무회의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검사들이 되지도 않는 것을 기소를 하고 이게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나면은 면책을 하기 위해서 항소하고 상고하면서 국민들에게 고통을 주는 것 아니냐 이러면서 이 검찰의 항소 관행을 강하게 질타했었습니다. 때문에 야권 일각에서는요. 패스트트랙 충돌이 일반 형사사건이 아닌 국회 내에서 진영 간 대립으로 발생한 명백한 정치적 사안인데다가 법원도 의원직을 상실할 정도로 죄질을 중하게 보지 않은 만큼 이 대통령의 발언대로 검찰이 기계적으로 항소를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나온 이 대통령 목소리도 들어보시겠습니다. 검사들이 되도 않는 거 기소해가지고 무죄 받고 나면 면책하려고 항소하고 상고하고 그러면서 국민들한테 고통 주는 거 아니에요. 이걸 왜 이렇게 방치합니까? 어제 나경원, 송원석 의원을 비롯해서 국민의힘의 현직 의원 6명이 포함된 이 야권 인사들에 대한 이른바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왔습니다. 검찰은 의원직 상실형, 그러니까 금고 이상의 징역형을 구형을 했었죠. 그런데 법원은 모두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벌금형을 선고를 했습니다. 사실 이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같은 경우는요, 어떻게 보면 여야가 국회 내에서 의정 활동을 하면서 벌어진 충돌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물리적 충돌, 폭력 행사 이런 거는 뭐 형법상으로도 반드시 처벌을 받아야 될 그런 여지가 있지만 어쨌든지 간에 국회에서 정치적으로 부딪힌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결국 사법까지 끌고 간 이런 사안이기 때문에 애당초 여야 모두에 대해서 비판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쨌든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결과적으로 본다면 정치권이 정치적으로 풀지 못한 문제를 결국 법원이 정치적으로 풀었다. 그러니까 범죄적으로, 그러니까 범법상으로, 불법적으로, 법적으로는 유죄라는 것을 인정을 하면서도 현역 국회의원들의 또 의원직은 유지할 수 있도록 일종의 나름 절충적인 또 정치적인 해법을 제시했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또 검찰이 과연 이 판결에 대해서 항소를 할 것이냐, 이 여부가 또 정국의 뇌관으로 떠올랐습니다. 짚어드린 대로 여야가 지금 공수가 교대가 돼서 그러니까 대장동 항소 포기 때와는 완전히 상황이 역전이 된 겁니다. 야당은 항소 포기하라 이렇게 지금 요구를 하고 있고요. 여당은 무슨 소리냐, 판결이 잘못됐으니까
항소해서 다시 다투라. 지금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저도 처음에 그 속보로 접했을 때는 나경원 의원이나 송은석 의원의 이 벌금형을 보고 의원직 상실형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나중에 들여다보니까 이게 이제 분리 선고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국회법은 500만 원 미만으로 해서 최고 400에서 150만 원까지 했고, 그다음에 특수공무집행 방해법은 뭐 나경원 의원 같은 거 2천만 원에 해서 그 합산이 2,400이니까 상실됐구나 저도 생각했는데, 그걸 이제 자세히 보니까 아마 박주민 의원도 그거를 그냥 2,400만 원만 받아들이고 의원직 상실을 올렸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조금 보완이 필요했던 것 같고, 사실 이 항소 문제에 대해서는 정치권에서 공방이 있을 수는 있죠. 대장동 재판과 관련해서 항소 포기 건이 쟁점으로 떠올랐으니까 서로 주장은 할 수 있으나 재량은 검찰에서 하는 것이고 검찰이 판단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뭐 항소를 해라 마라 정치권이 해봤자 그건 좋을 건 없는데, 사실 재판부가 정치적 판단을 저도 했다고 봅니다. 국회법이라는 것들이 여야 간 합의해서 우리 어떤 사안에 대해서 몸은 묻고 입은 풀자, 몸은 쓰지 말자라고 했으니까 그 약속을 지켰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응당한 법적 책임을 받는데, 그 안에서 해결해야 될 거를 재판부가 의원직 상실까지 가겠냐, 이런 고려는 충분히 있었다고 보는데, 저는 사실상 그 좀 여야 정치권, 아직 이제 야당이 나온 것이죠. 그때 자유한국당 국민의힘이 나왔는데 이게 상실이 안 됐다고 해서 유죄가 아닌 게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걸 정치 영역으로 가져오지 말고 사과드리고, 또 나중에 여당 의원들도 이제 선고가 나와서 무죄가 아닌 유죄가 어느 정도 나왔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가 조금 더 국민들한테 좋은 모습 보이겠다 하고 끝내는 것이 가장 현명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두 사건이 좀 상황이 좀 다르죠. 대장동 사건 같은 경우는 검찰에서 유죄로 선고해달라고 한 2개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를 했어요. 이해충돌방지법하고 특경법상 배임죄. 그렇기 때문에 그걸 무죄로 선고를 하는 바람에 추징금 액수가 상당히 낮아졌고, 그래서 민간업자들에게 많은 돈이 가게 됐다. 이게 논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검찰이 구형에서 유죄를 한 것을 무죄가 됐으면 당연히 항소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는데, 이번 패스트트랙 이 사건에서는 무죄가 된 건 없어요. 다만 이제 양형이 좀 대폭 낮아진 것이죠. 양형이 대폭 낮아지고 거기다가 또 그 500만 원, 그 국회의원이 국회법을 위반하면은 500만 원 이상이 됐을 때 그 직이 없어지는데 상실을 하는데 400만 원을 했기 때문에 그전에 뭐 선거법 때 100만 원인데 기준인데 뭐 80만 원, 90만 원 한 것처럼 이렇게 했으니까 좀 그 항소를 해서 다시 따져봐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을 넣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좀 민감한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은 검찰의 항소 시한이 일주일이지 않습니까? 27일이에요. 27일까지 항소를 해야 되는데 28일 날 검찰이 민주당 피고인들 10명에 대해서 구형을 내려야 돼요. 결심이니까요. 결심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감안을 해서 이게 여기서 어떤 뭐 정치적인 그 배경은 짚을 필요가 없고, 다만 그 어떤 법률적 근거로만 가지고 이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